안녕하세요. 원더톡톡 북소리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낭독 제목은 히트곡을 향하여라는 제목이네요. 히트곡. 예전에 히트곡 하니까 생각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라는 포크 듀오예요. 한 사람은 원래 한국 포크의 거장이었던 조동진 씨 동생인데 조동익 씨라고 베이시스트였고요. 한 분은 이병우 씨 클래식 기타리스트입니다. 이제는 이제 해체돼서 각자의 음악을 하고 있은 지 이제 꽤 된 분들이시고, 조동익 씨는 사실은 장필순 씨 남편분이시더라고요. 전 나중에 알았거든요. 어떤 날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명반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이문세 앨범은 몇 집까지 계속 다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던 명반이었고, 제가 또 특히 좋아했던 앨범은 유재하 씨 1집. 너무 명반이죠. 아까운 천재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 동물원 좋아했거든요. 동물원 1집, 2집, 그리고 이제 해체되고 나서, 해체는 아니었지만 뿔뿔이 다들 각자 일을 한다고 흩어지고 난 이후에 각자 따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동물원 다들 멤버들 좋지만 이상하게 유준열 씨 음악이 좋아서 유준열 단독 콘서트 갔는데 7명밖에 없었어요. 그 난감해했던 그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명 앉혀놓고 콘서트 했었거든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네요. 시작을 하고 보니까 시인과 촌장도 좋았고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 좋은 음악들이. 그냥 묻고 들어볼게요. 작가님 글부터 들어가시죠. 히트곡을 향하여. 2018년 새 여자가 이문세 60살 기념 콘서트에 다녀왔다. 그 여자들의 이름은 장복희, 홍은표, 김옥심이다. 장복희는 우리 엄마고 홍은표와 김옥심은 엄마의 친구인데 평소에도 아주 조용한 자들은 아니지만 이문세 콘서트 직후에는 유달리 흥분된 상태였다. 흥분 때문에 연말에 올림픽 경기장을 걸어 나오면서도 추위를 모르던 장복희가 말했다. 이문세 완전 말벅지더라. 너무 섹시해. 장복희 옆에서 걷던 홍은표가 말했다. 진짜 나는 20대로 순간 이동한 기분이었어. 장복희와 홍은표 옆에서 걷던 김옥심이 말했다. 너네가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애들인 걸 처음 알았어. 그들은 10만 원 가량의 티켓값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며 정말이지 행복한 연말 이벤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게스트도 없이 2-3시간짜리 공연을 혼자서 거뜬히 소화하는 이문세의 체력과 응원보다 훌륭한 라이브 실력과 느끼하지만 따뜻해서 어느새 마음이 사르르 녹게 되는 멘트와 60살의 나이에도 활기 넘치는 신체 등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자기가 2번째 30이라잖아. 그렇게 말해놓고 뭐가 좋은지 한참을 묻는 세 여자는 모두 50대 중반이었다. 그들이 관람한 콘서트의 제목은 이문세 The Best 서울이었고 무대의 셋리스트는 제목에 걸맞게끔 이문세의 히트곡만으로 꾸려졌다. 히트곡만 불렀는데도 2시간이 넘는다는 게 말이 돼? 집에서 누워있던 내가 찬바람을 코트에 묻히고 돌아온 장복희에게 묻자 그는 마치 공연 관계자처럼 안타까워하며 증언했다. 2시간으로도 모자랐어. 아직 못 부른 명곡들도 남아있었다니까. 얼마 후 나의 친구 요조를 만나 이 이야기를 전했다.
우리 엄마가 친구들이랑 이문세 콘서트 다녀왔는데 히트곡만 불렀는데도 2시간이 넘었대. 2시간으로도 모자랄 만큼 히트곡이 많았대. 차를 마시며 잠자코 듣던 요조가 말했다. 내가 왜 공연하는 걸 무서워하는지 알겠어. 왜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난 히트곡이 없잖아.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깔깔댔다. 나는 물론 요조가 쓴 명곡들을 잘 알고 있지만 명곡과 히트곡은 다를 수 있었다. 히트곡은 그야말로 히트를 친 곡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문세처럼 히트곡을 수십 개씩 만든데도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게스트 없이 2-3시간을 방방 뛰며 히트곡 메들리를 이어갈 체력이 과연 있는가? 일단 말벅지가 되어야 해. 요조에게 내가 당부했고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자는 결론에 다다랐다. 요조와 헤어진 뒤 집에 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다. 그날의 서점에서는 운명적이게도 히트곡 제조법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된다. 요조한테 선물하라는 신의 계시인가 보다 하고 구매했지만 내가 읽느라 아직도 선물을 안 했다. 히트곡 제조법의 저자는 영국의 2인조 음악 그룹 KLF인데 그들이 서문에 쓴 진지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제공하는 건 1위 히트곡을 제조하는 방법뿐이다. 다른 건 없다. 거짓말도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거짓말만 할 것이다. 이후 그들은 히트곡 제조법에 대한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조언들을 전개한다. 아무 일요일 저녁에나 시작하라. 흡연자라면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송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돌려라. 스튜디오 실장을 바꿔달라고 해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히트곡 기네스북을 뒤적이며 이전 시대의 대히트곡 하나를 골라 오늘날의 옷을 새롭게 입혀 리메이크하는 것이다. 캐주얼하게, 아주 약간은 신비롭게 등의 조언들이다. 이 책을 읽은 지 2년이 지났으나 나는 아직 아무런 히트곡을 쓰지 못했다. 뮤지션이라기보다는 작가에 더 가까워서인가? 혹은 이 책이 실용서라기보다는 훌륭한 유머집에 더 가까워서인가? 그 사이 요조는 3권의 책을 썼다. 3권 모두 아름다운 책들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히트곡 제조법을 제때 선물했다면 그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을 수도 있다. 3권의 아름다운 책 대신 3개의 아름다운 히트곡이 쓰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요조의 노래를 떼창할 관객들 몇만 명이 콘서트에 몰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즈음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무엇이 최선의 인생인지는 결코 알 수가 없다. 히트곡이 수두룩한 가수의 삶에 대해 생각하다가 히트작이 수두룩한 작가의 삶도 상상한다. 가수의 팬들은 떼짱을 해주지만 작가의 팬들은 떼낭독 같은 걸 해주지 않는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 글을 낭독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약간 오금이 저린다. 이런 작가는 나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작가 금정현 역시 지옥은 내가 쓴 글을 끊임없이 읽어대는 코러스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문장을 쓴 바 있다. 친구들은 종종 나를 괴롭히기 위해 면전에다 대고 일간 이스라 원고를 낭독한다. 그럼 나는 귀를 막고 외친다. 아, 안 들려, 안 들려. 이 경험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소리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은 채로 글을 썼기 때문이다. 소리가 될 줄 알았다면 대부분의 문장을 지웠을 게 분명하다. 한 편당 겨우 10줄 정도의 문장만 남아있을 것이다. 대체로 산문적인 나에겐 몹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산문적 자아를 임진강에 풍덩 빠뜨린 뒤 미련 없이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노래를 만든다. 지금까지 5곡을 만들었는데
그중 아무것도 히트를 칠 것 같지는 않지만 나는 노래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서다. 그런 일은 자유를 준다. 즐거울 수 있는 만큼만 매달릴 자유 말이다. 글을 쓸 때는 그런 자유가 따르지 않는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와 함께 글쓰기에서 노래 만들기로 도망을 친다. 도망쳐서 만든 노래가 많이 쌓인다면 소곡집을 만들 것이다. 언젠가 이문세처럼 두 번째 30살이 된다면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곡들을 써놨을지도 모른다. 그중 하나쯤은 히트곡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꼭 들려줄 것이다. 장복희와 홍은표와 김옥심에게, 요조에게, 짓궂은 친구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떼짱도 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한겨울에도 쥐를 모르게 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시절로 순간 이동도 시킬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트곡 하나씩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끝나고 한 곡씩 챙겨서 들어보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